자, 이제 남국 공부했으니까 북국입니다. 발해입니다. 발해. 그렇죠? 자, 이 발해를 건국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네, 발해를 건국한 사람은 바로 대조영이 되겠습니다.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건국을 하죠. 동모산에서 건국.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해 왕족의 성씨는 대씨예요. 대씨. 예, 고구려는 고씨였고요. 발해는 대씨가 되겠습니다. 야, 이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698년이에요. 698년 이렇게 해서 발해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발해는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예요. 근데 고구려를 누가 무너뜨렸죠? 나당연합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발해 지배층들은 나와 당, 그죠? 신라와 당나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싫어하죠. 왜냐면 계승했던 이 고구려를 무너뜨렸던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굉장히요. 초반에는요. 이 당나라와 굉장히 부딪히는 모습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다? 바로 이 무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무예요. 싸울 무자 느낌 빡빡 오죠. 나 싸울 거야 라는 느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왕은요. 철저하게 반당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당의 모습들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무왕 같은 경우에는요. 와우 대단합니다. 이 대문예를 시켜가지고 대문예는 이제 이 무왕의 이제 아우가 되겠습니다. 바로 흑수말가, 이 당나라와 친해지려고 하는 이 흑수말가를 공격하도록 합니다. 흑수말가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 와우!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무왕은요, 장문효를 보내가지고요. 와, 대단한데요. 바로 산둥반도. 중국의 산둥반도, 등주. 네, 등주. 산둥반도를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와, 철저하게 어떤 그 반당의 이 모습들, 당나라를 반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주 무왕, 말 그대로 싸울 무자, 싸워가면서 공격하면서 바로 이 발해의 어떤 입지 위상을 만들어갔던 왕. 이때 여러분들 연호도 써요. 뭐라고 썼냐면 무왕 때는 바로 인안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연호는 원래 중국 황제만 쓸 수 있는 건데 웃긴 소리 하고 있어. 우리도 쓴다! 라고 하면서 인안이라는 연호를 지금 쓰면서 이렇게 이 당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 대단하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긴장과 대립만으로는 역사를 다 써낼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 힘들어. 그렇게 결국 좋은 방법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이 있으면 이완이 있어야 되는 시기. 긴장이 있다면 이완이 있었던 시기. 바로 이제 문왕 때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싸울 무자, 그럴 문자. 뭔가 느낌 빡 다르죠, 여러분들? 그죠? 예, 문왕 때는 느낌 오는 거야. 아, 이때 좀 친하게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때는요, 친당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친당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자, 어떤 모습들을 보이냐 볼게요. 일단 당나라의 어떤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삼성육부 조직 이런 것들을 정비에 들어갑니다. 삼성육부라고 하는 것은 중국 당나라의 어떤 그 행정 조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수용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라 있잖아요. 신라와도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제 신라와 또 교류하는 모습들도 보여요. 그래서 신라로 가는 길을 또 개설토록 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왕 때는 또 시스템 같은 거 이제 평화의 시기야. 싸움의 시기가 평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도읍지 같은 것들도 이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도읍지에 중경이 있었는데 원래 이 도읍지가 중경이 있었는데 중경에서 상경성으로 도읍을 천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이 문왕 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왕이 지금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이제 도약의 그 길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왕이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짝짝짝 시스템 정비됐어. 이건 삼국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하면 그 다음은 전성기 온다고요. 그 전성기의 왕이 바로 이 선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왕 때가 되면요. 와우.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넓혀요. 그래서 이때 행정구역들을 이제 정비가 되는데요. 5경 15부 62주.
야, 이 엄청난 넓은 그런 곳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가 되면 이제 요동을 거의 다 이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이 요동을 거의 다 수복했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선왕 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 시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해동성국이다. 이 이후를 해동성국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정말 선왕 이후에 아주 잘 나가는 네, 그 발해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선왕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빰! 자, 근데 이렇게 잘 나갔던 이 발해. 근데 발해가 와라라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926년에 결국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이 무너질 때 이 누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는 바로 거란족이에요. 거란족이 쳐들어오는데 너무 빨리 무너진다? 이렇게 잘 나갔던 이 발해가 이 거대한 제국이 너무 빨리 무너진다? 그 이유가 뭘까? 물론 거란족이 세기도 했지만 아마도 요 시대, 요 주변 시대에 있었던 그 백두산, 아까 제가 상경이 실질적인 발해의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상경의 백두산에 가까이 있는데 백두산 폭발이 바로 이 사회 혼란을 가져온 게 아니었을까. 그 사회 혼란 과정 속에서 거란족 침입 과정 속에서 결국 빠르게 무너진 게 아닐까. 뭐 이런 학자들의 추측도 있습니다. 이 백두산이 여러분 천년 주기로 터진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터질 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자연적 환경 백두산. 그렇다면 천년지간 지난 지금 우리도 한번 이 백두산의 어떤 그 활동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발해의 어떤 그 흥망성쇠의 어떤 모습들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냐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중국도 발해는 자기의 땅이라고 얘기하고요. 자기 역사라고 얘기하고요. 러시아도 발해는 자기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영토가 지금 다 겹쳐 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발해가 우리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아주 결정적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발해 문왕이, 참 문왕 정말 많은 일 하셨어요. 이 발해의 왕이 일본 왕에게 국서를 보내요. 일본 왕이 국서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단 말이야. 보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아주 명백하게 나는 고려의 왕이다라고 씁니다. 나는 고려의 왕이다. 나는 고구려 왕이다. 옛날에 고구려를 고려 또는 구려 이렇게 불렀거든요. 내가 고려 왕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고구려 내가 계승했대잖아 지금. 그죠? 게임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명백한 근거가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배층의 대다수가 이 고구려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구려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하나의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어떤 생활 습관적인 면에서도 봐도요, 이들은요 온돌을 사용했고요. 온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고구려의 난방 방식이거든요. 중국인들은 여러분들 의자에 앉는 방식이잖아요. 우리는 땅바닥, 뜨뜻한 땅바닥이 엉덩이가 되는 방식이잖아요. 온돌, 이 고구려의 난방 방식인데 이거 발해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요. 어떤 그 사회 문화, 삶의 모습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온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불병좌상이라든지 이불병좌상, 이런 것들은 이제 사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명의 부처님이 서로 앉아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돌사자상. 이 가슴팍 튀어나온 거 보세요. 빵빵하죠. 아주 그냥 단단한 모습들. 그리고 석등도 규모나 이런 것들이 거대하죠. 이런 어떤 그 분위기들이 지금 다 고구려의 어떤 문화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그 고구려의 어떤 당당함, 어떤 이런 것들과 지금 분위기 맥락이 같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도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고구려를 계승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당나라의 영향도 받습니다. 당의 영향도 받습니다. 자, 당의 영향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문왕 때 왜 삼성육부라고 하는 조직들을 수용하였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삼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자, 삼성은요,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당성의 최고 책임자.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총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대내상이에요, 대내상. 정당성, 그 다음에 중대성, 그 다음에 선조성.
이렇게 삼성 구성되어 있고요. 육부 같은 경우에는요. 예,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인의, 예지, 신부. 네. 왜 다섯이지? 인의, 예지, 신. 충부터 출발해야 돼요. 충부터. 네. 다시! 네. 충인, 의지, 예신. 이렇게 가야죠. 이 손 이게 지저분해진 거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네. 충, 인, 의, 지, 예, 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육부로 구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좀만 더 가볼게요. 그래서 또 있습니다. 여러분 당에 영향을 받은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 어떤 감찰 기구가 있어요. 중정대라는 게 있습니다. 중정대. 이 중정대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감찰기구예요. 감찰기구. 뭐 어사대와 같은 어떤 그런 역할, 중정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관으로서 주자감이라고 있습니다. 주자감. 요거는 이제 대학교죠, 대학교. 그죠? 교육기관.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지금 이러한 것들. 그래서 뭐 주자감이니 중정대니 삼성 육부니 뭐 이런 시스템들은 다 당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것들이에요. 예, 당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인데 여기 명칭들을 보면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충인, 의지, 예신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원래 이 삼성은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상서성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육부는 2호 예병형 공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요. 근데 이름이 다 다르죠. 그죠? 그게 똑같은 이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나름대로 또 독자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 독자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상경으로 지금 실질적인 이제 도읍제 상경인데 상경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 용천부라고 있습니다. 용천부. 예, 용천부. 여기 앞에 이 상경성을 성자를 지웁시다. 상경천도로 갑시다. 이렇게.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상경 용천부에 가시면 여러분들 주작대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당나라 그 장안성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이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 광화문 앞에 가시면은 왜 세종로가 쫙 직선으로 좀 뻗쳐 있죠. 이거예요, 이거. 당나라 장안성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주작대로라 그래요. 그런데 상경 용천부에도 이 주작대로의 모습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당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와 함께 존재했던 발해. 이 발해까지 합쳐서 남북국 시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천년의 역사, 신라의 역사 한번 살펴봤는데 마무리 참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거 봤고요. 장보고를 통해서 푸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거 하나 갖고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푸른 바다를 한번 건너 봅시다.